요즘 AI 경쟁 이야기하면 미국이랑 중국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진짜 상황이 어떤 걸까요? 중국이 정말 무섭게 쫓아온다, 아니다, 아직 멀었다, 말이 많잖아요? 오늘 이 복잡한 질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 말이냐면요. 세계 최고 AI 전문가 중 한 명인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CEO가 한 말이에요. 몇 달 차이밖에 안 난다. 이 한마디가요. 에이, 중국 아직 멀었지 하던 생각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오늘 이야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허서비스가 괜히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겠죠. 실제로 중국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그 격차를 좁혀왔거든요. 그럼 그 위대한 추격,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이 회사들입니다. 중국 AI의 선두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딥시크, 알리바바, 그리고 문샷 AI나 지프 AI 같은 무서운 스타트업들까지 이 회사들이 요즘 내놓는 모델들 보면요. 성능이 정말 놀라워서 시장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특히 한 1년 전쯤에 이 딥시크가 내놓은 모델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최첨단 칩 없이 그러니까 좀 더 안 좋은 조건에서도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이건 그냥 중국이 돈만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보여준 첫 신호탄이었던 거죠. 근데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는 생각이 허사비스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AI 모델만 보면 거의 다 따라왔다고 사실상 인정한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중국이 선두주자들을 정말 잘 따라잡았어요.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따라잡는 거랑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같은 이야기일까요? 바로 그 모방과 발명의 차이. AI 세계에서 진짜 혁신이라는 게 뭔지 그 최전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 중국의 진짜 위치가 보이거든요. 그 혁신의 최전선, 그게 바로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입니다. 2017년에 구글이 발표한 건데 이게 말 그대로 AI 세계의 판을 바꿔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챗 GPT니 제미나이니 하는 것들 전부 다 이 트랜스포머 기술 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지금 AI 기술의 최전선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중국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을 만들고 더 좋게 만드는 건 정말 잘해요. 그 능력은 입증됐죠. 하지만 제2의 트랜스포머처럼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그런 근본적인 혁신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 이게 바로 허서비스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중국은 이 최전선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드웨어 때문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좀 더 근본적인 사고방식, 즉 접근법의 차이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 하드웨어 장벽은 이해하기 쉽죠? 미국이 최첨단 칩 수출을 막으니까요. 화웨이 같은 데서 자체 칩을 만들긴 하지만 솔직히 아직 엔비디아 따라가려면 멀었고요. 그런데 오른쪽 사고방식의 장벽, 이게 진짜 흥미롭습니다. 허사비스가 자기네 딥마인드를 현대의 벨 연구소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 똑똑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벨 연구소는 당장 돈 되는 거 말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순수하게 과학적 호기심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런 탐험적인 혁신 문화가 트랜지스터 같은 세상을 바꾼 발명을 만들어낸 거죠. 이건 이미 있는 기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키우는 문화랑은 뿌리부터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헛서비스가 말하는 그 사고방식의 차이를 딱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100배. 뭔가 새로운 걸 발명하는 건 이미 있는 걸 따라하고 개선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노력을 100배 더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진 지도를 보고 빨리 달리는 경주랑 아예 지도 자체가 없는 곳을 헤쳐나가는 탐험의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럼 다시 현실적인 문제, 이 하드웨어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근데 이 칩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도 조금씩 갈립니다. 전망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야누스 핸더슨의 리처드 클로드 같은 전문가는 지금이 어쩌면 중국 AI 역량의 최고점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의 압도적인 칩,
그러니까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듈들이 더 빠르게 발전하면 지금 좁혀진 격차가 다시 확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하드웨어 문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바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기술업계 내부에서도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뜻이겠죠? 이거 보세요. 알리바바의 AI 개발팀 리더가 한 말인데 정말 냉정합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 20%도 안 된다고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컴퓨팅 인프라가 미국에 비해서 10배에서 100배는 작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하드웨어 격차, 정말 거대한 현실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는 누가 누구를 따라잡네 마네 하는 현재의 경쟁 구도를 넘어서 미래의 혁신으로 시각을 옮겨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미래를 발명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 진짜 경쟁은요. 오늘 당장 누가 더 좋은 모델을 가졌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전체 그림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이건 따라잡기 경쟁을 넘어서 누가 아예 다음 시대를 열어젖힐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결국 이 AI 경쟁의 본질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그려진 지도를 보고 누가 더 빨리 가나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의 지도를 처음으로 그려내는 탐험. 중국은 정말 대단한 추격자라는 걸 증명해냈어요. 하지만 과연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최초의 탐험가도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를 지켜볼 때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